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초의 난전방송 난 알아요의 난선생 이청입니다. 반가. 오늘은 9월 26일 월요일날 판매했던 작은 아씨들 이벤트죠. 이벤트 난장도 판매했던 품목에 대해서, 품종에 대해서 간단한 재배법을 설명드려야 되는데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드릴 거고, 두 번째는 저희가 작은 아씨들 협찬 기념으로 해서 2탄 준비해서 다음 주 월요일 날이 무슨 일이죠? 국군의 날인가? 다음 주 월요일 날 방송 나갈 거니까 그때 저희가 다양한 이벤트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때 또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제가 이거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이거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많은 분들이 물건을 샀어요. 자, 이렇게 지아오를 샀든 아니면 포켓너블을 샀든, 자 보시죠. 포켓너블을 샀든 원더랜드를 사든 아니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뭐 웬즐리, 덴드로칠륨을 사고 사신 분들, 이렇게 사신 분들 있어요. 분갈이를 해야 됩니까? 가장 많은 질문이에요. 이게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데도. 자, 그럼 분갈이는 언제 해야 되냐? 언제 해야 되죠? 분갈이? 언제 하시나요? 분갈이는 보통 봄에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때가 계절이 계속 좋아지니까 분갈이하면 스트레스 받는데 계속 환경이 좋아지죠. 그래서 분갈이는 어떻게 해요? 봄에 하는 게 좋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한여름에는 피하고. 그죠? 근데 분갈이를 할 수밖에 없는 거, 시기를 떠나서 했고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럼 그건 언제 해야 되냐? 어떤 상태냐면, 나는 구입을 했어요. 식물을 구입했어. 근데 딱 보니까 분이 작어. 그렇다고 반드시 분갈이 할 필요 없죠. 일반 식물은 분이 작으면, 지생 식물들, 땅에 뿌리를 뻗는 식물들은 분이 작으면 계속 문제가 생기죠. 왜? 물을 못 먹으니까. 근데 나는 그렇지 않잖아요. 분이 작다고 못 견디진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앞으로도 물건을 받았는데 분이 작다고 너무 작아서 분갈이 해야지, 이건 아닐 수 있어요. 봄까지 갈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무조건 분갈이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일단 포켓노브를 봤어요. 제가 뽑아보겠습니다. 자, 뽑았어요. 언제 분갈이를 해야 되냐? 나는 샀어요. 샀는데 어라? 내가 이거 분갈이 해야 돼 말아야 돼? 갈등을 느껴. 그러면 이렇게 빼보세요. 뺐다가 다시 넣는데 전혀 문제 없잖아요. 빼서 봐야죠. 봤어요. 뿌리가 쌩쌩해. 식재가, 안에 있는 수태나 바크가 부식이 안 돼 있고 좋아. 자, 냄새 맡아서 문제 없어. 전혀 문제 없어. 그러면 이런 건 분갈이 안 해도 되죠. 특히 나는 저장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다만 물을 주는 횟수가 좀 빨라질 뿐이죠. 그래서 내가 성격이 급하고 야생화나 분재 뭐 이런 것들을 키우셨던 분들은 매일 물 줘야 돼요. 매일. 그죠? 며칠 안 주면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것 때문에 물을 자주 주시는 분들은 될 수 있으면 분을 작은 게 쓰는 게 좋겠죠. 빨리 마르고 물을 자주 줘도 탈이 안 생기니까. 근데 나는 무조건 오면 성격상 무조건 분갈이를 해야 돼,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하셔도 돼요. 자, 포켓노브예요. 아무 이상 없어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하죠? 그냥 조금 더 큰 분, 이 정도까지는 가능하겠네요. 조금 크다 싶긴 한데, 요거나 얘가 몇 cm야? 10cm니까 한 8cm 정도 화분이 되게 예쁠 것 같고, 10cm도 괜찮아요. 10cm인데 턱 아래쪽으로 여기 심으면 실질적인 건 한 8cm 정도 되니까 이렇게 심어서 되죠. 근데 이때 심을 때 어떻게 해요? 식재하고 아무 문제 없으니까 수태만 감싸서 넣으면 되죠. 이건 되겠잖아요. 분갈이 안 해도 되는데 반드시 해야 되는 분들은 그냥 하시면 돼요. 근데 그때 자, 뽑았는데 뿌리가 썩었어요. 식재가 상했어요. 그러면 그거는 여름이 됐든 가을이 됐든 사계절 어느 시기에 상관없이 무조건 뽑아서 분갈이를 해야 된다. 식재 교환 포함해서 해야 된다. 왜?
이미 이 안에 토양이 식재가 부식돼 있고 그 부식된 식재로 인해서 뿌리가 썩었기 때문에 이 안에는 곰팡이, 병균, 식물이 난이 셀 수 없는 환경이에요. 무슨지 아시겠죠? 제가 비염이 있고 아파요. 병원에 가서 약을 먹어. 집에 들어갔어. 근데 집이 집먼지 천지에 냄새나고 청소 안 해서 곰팡이에 뭐 음식물 썩은 거 있고 뭐 벽지가 누룩누룩하고 이런 데 들어가요. 똑같은 거. 그럼 어떻게 돼요? 또 병이 생기겠죠. 원인을 치료해야 돼요. 원인은. 그래서 그때 분갈이 한다. 그래서 저한테 너무나 많은 분들이 우리 소장님한테 직원분들한테 계속 문의가 들어와요. 분갈이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다시 내려드릴게요. 분갈이는 어느 때나 해도 된다. 근데 이왕이면 봄에 하는 게 좋다. 근데 반드시 봄에 하는 게 좋은 게 어떤 거죠? 분촉.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자, 분갈이를 하려고 했는데 얘가 이렇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뜯어야 돼. 그리고 뿌리는 멀쩡한데 식재가 안 좋아서 다 털어야 돼.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런 건 봄으로 가면 좋고. 그 다음에 했는데 이상이 전혀 없었는데 그냥 나는 분을 좀 옮기고 싶어. 근데 그건 옮기는 개념이죠. 여기다가 수태만 이렇게 덧대서 넣으니까 스트레스 하나도 안 받아요. 그냥 내가 옷을 이렇게 난 선생이 이 옷을 입었다가 벗고 다른 옷을 입는 거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아니면 내가 안방에 있다 건너방 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작은 방이다 큰 방. 그렇죠? 전혀 문제가 안 생긴다. 하지만 반드시 어느 때든 해야 되는 거는 식물을 사서 뽑았는데 어떻게 돼요? 안에가 식재가 문제 있고 뿌리가 상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무조건 갈아라. 뿌리가 만약에 하나도 없을 수도 있어요. 샀는데 파신 농가도 아니면 저희 이원단에서 파는데도 모를 경우는 있잖아요. 그럼 다 털고 자르고 다시 뿌리를 내리는 방법밖에 없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원더랜드. 자, 이런 상태일 거예요. 자, 원더랜드하고 이지미하고는 같이 가겠습니다. 원더랜드. 제가 댓글 다셨는데, 이 원더랜드는 약간 스파이시한, 제 느낌상. 약간 톡 쏘는 느낌이 나면서도 뭔가 좀 이렇게 향이 나. 기분이 좋아. 근데 뭔 향이라고 말을 못 하겠어. 계피향이라는 분들도 여러 가지인데 향은 워낙 다양하게 틀리니까. 또 이즈미가 얘도 향이에요. 원더랜드 조금 비슷한데 아주 뭔가 좀 이렇게 향이 납니다. 그런 향이 나요. 멀리 퍼지진 않지만 뭔가 향이 나요. 근데 이 두 품종은 첫 번째 햇빛은 반 그늘이 좋습니다. 호접나무는 기준으로 이렇게 많이들 키우시고 아시니까 호접나무보다는 조금 더 받아도 된다. 하지만 직사광선은 피해야 된다. 반그늘과 반양지 정도 사이에 두고 키우시면 돼요. 실내에다 키우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추위는 원더랜드하고 이즈미가 추위가 어떻다고요? 추위 약합니다. 약해. 이렇게 생긴 애들이 주로 추위 약해. 이렇게 생긴 게 이렇다. 벌브가 있고 이렇게 생겼다. 원시디움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있어요. 브라지디움도. 이런 애는 추위 약하다. 그래서 최소 10도 이상 겨우쳐 유지해야 된다. 말씀드리고. 자, 이제 뽑아볼게요. 제가 뽑았어. 그랬더니 심을 때 바크 있어요. 바크도 이상 없고 뿌리도 다 이상 없어요. 이런 나쁜 놈이 있네요. 이게 뭐예요? 달팽이잖아요. 제가 달팽이약을 그렇게 많이 치는데도. 제가 그래서 이번 주 작은 아씨들 때 구매하신 모든 분들께 달팽이약을 무료로 보내드릴 겁니다. 근데 얘가 연출을 한 건가? 어떻게 내가 그게 하려고 했는데 달팽이가 딱 나오나, 그죠? 나쁜 놈. 달팽이 아시죠? 달팽이가 저도 만지기 별로 안 좋아해요. 달팽이가 아주 못된 놈이라는 거. 왜? 식물에 그냥 이만큼 먹으면 괜찮아요. 근데 얘는 새순, 꽃대, 생장점 그런 거만 먹어요. 그래서 치명적인 걸 하죠. 저 먹을 게 없으면 먹는데 하나만 이렇게 쭉 끝까지 먹으면 내가 어떤 양보를 하겠어. 여기 조금, 여기 조금, 여기 조금.
아주 못됐죠. 나쁜 달팽이. 자, 이렇게 뽑아봤더니 일단은 여기 묵은 발부 같은 게 이렇게 있어요. 썩은 부분이 있네요. 이러면은 무조건 제거를 해줘야 되고, 안에를 그래서 잘라서 봐야 돼. 이렇게 봤더니 더 이상 번진 건 없어요. 이렇게 번진 게 없어요. 그리고 전혀 뭐 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수태가 약간 좀 바스러지기는 하네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완전 다 제거는 필요 없고, 이 정도 털어서 바스러지는 거 빼고 잡은 다음에 수태를 이렇게 있으면 이쪽만 감싸는 거예요. 이렇게 잘한다고 누누이 말씀드렸죠. 고조 할머니, 할머니, 엄마 이렇게 나 이렇게 간다. 이렇게 일로 잘한다. 그래서 이쪽 공간을 둬야 돼서 화분신에 심을 때 이렇게 공간을 두고 심으면 된다. 자, 아시겠죠? 제가 일일이 분갈이 다 해놓은 거 보여드리고 싶지만 그런 영상은 다른 쪽에서 보시고, 왜냐면 그거 하다가는 2-3시간 걸려요. 그 다음에 막실라리아. 자, 이런 경우 받았어요. 근데 막실라리아를 나는 내년 봄까지 끌고 가고 싶다. 이런 분들은, 자, 분이 작잖아요. 이거 제가 뽑아보면 뿌리 엄청 꽉 쪄 있을 거예요. 아주 꽉. 그리고 이렇게 만져보면 느낌 알아요. 뿌리 상태 굉장히 양호해요. 자, 이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범으로. 너무 뿌리가 꽉 찬 것 같아서 가위로 잘라서. 자, 보시죠. 우리 꽉 찼죠? 어마어마하게 꽉 찼죠? 바크가 없어요. 다 어디 갔지? 바크를 다 먹었나? 자, 이렇게 꽉 찼어요. 그럼 얘는 사실 아까 했던 요 분체, 요렇게 그냥 키워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넣어놔도 돼요. 이런 데 넣어놓고 키워서 봄에 분갈이 해도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식물이 뿌리를 발달하는 이유는요, 물을, 양분을 찾으려고 뿌리를 뻗는 거예요. 근데 화분이라는 데 갇혀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는 만큼밖에 못 먹죠. 근데 나는 어떤 게 있죠? 일반 식물 어떻게 저장통이 있잖아요. 그래서 물을 줄 때 흠뻑 주라고 했죠. 얘는 근데 흠뻑 줘도 빨리 마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든가 아니면 내년 봄에 분갈이 하실 분들은 이렇게 프렌트 커버 같은 데 이렇게 넣어놨을 때 습이 유지가 되니까 물을 좀 덜 줘도 괜찮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자, 뽑았어. 식재고인데 뿌리가 진짜 좋아. 다 이럴 거예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이대로 밑에 깔고 식재를 보니까 수태가 아니야. 만약에 수태라면 다시 수태를 심든가 수태를 제거해 줘야 돼요. 다 털어서라도. 근데 이 정도 뿌리 자라면 수태가 거의 없을 건데, 그래도 이건 당연히 바크예요. 바크로 돼 있죠. 그러면 바크로 돼 있으면 이렇게 넣고, 이 정도 화분 사이즈 있죠. 이게 지금 몇 센치예요? 한 13cm 정도 나오겠네요. 이 정도. 이제 어울리죠. 여기다가 바크, 가는 바크 채우고, 채웠을 때 중간 바크나 가는 바크 괜찮아요. 근데 내가 물을 좀 자주 줄 것 같다 그러면 굵은 바크, 중간 바크. 내가 가끔 줄 것 같다 그러면 가는 바크 쓰면 돼요. 뭐 답은 있지 않죠. 그리고 쓰고 반드시 다져라. 뿌리가 좀 상해도 괜찮으니까 다져서 단단하게 눌러야지만 물 관리하기 좋다. 자, 이렇게 놓으니까 이게 느낌 차이가, 그죠? 이사를 가니까 엄청나게 차이 나요. 자, 이렇게 봤을 때하고, 그죠? 이거 차이하고 엄청나죠? 자, 이렇게 하시면 된다. 그리고 붉은 바크 있죠? 이렇게. 이걸로 심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너무 건조해집니다. 대신 얘가 너무 커서 이렇게 커지죠? 화분이 엄청 커지면 그땐 굵은 바크 써도 돼요. 근데 작았을 때는 가는 바크나 그 바크, 중간 바크 쓰시는 게 좋고, 막실라리아는 지금부터 어떻게 해요? 꾸준하게 햇빛을 받아야 되죠. 사방에서 받아야 되고, 베란다에 있어야 되죠. 추위에 강합니다. 0도까지 견디는 식물이에요. 그리고 지금부터 밤낮 온도 차이가 계속 나면서, 여기 보시면 지금 벌브가 있죠. 요거 있죠. 요거 새순, 어린애가 나와서, 어린 순이 나와서 여기가 좀 비대해지기 시작하죠. 이렇게 비대해져. 그래서 12월에서 최소 1월 초까지 굳어져야 돼요. 근데 뒤늦게 나와서 못 굳으면 꽃을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최대한 잘 맞추고 지금부터 물 잘 주고 관리해서 얘들이 통통하게 만들고, 온도차는 계속 나게 놔둬야지 내년 봄까지. 최소한 아무리 못해도 2월 달 이후까지는
온도 편차가 놔두게 하고 안으로 들어오면 꽃을 많이 볼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바로 안으로 들어오면 1월 달쯤에 들어오면 꽃을 못 본다. 아시겠죠? 머실레리아. 햇빛은 당연히 많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켓너브. 자, 포켓너브 아까 여기서 있는 식물 중에서 포켓너브하고 루저니컴이 덴드로비움 계통이에요. 이렇게 두 개가 덴드로비움 계통이에요. 근데 얘는 동남아 쪽이에요. 같은 덴드로비움이고 석국이지만 얘는 한국, 중국, 일본에 자생하는 모노리포메라는 석곡. 아주 추위에 잘 견디는 우리 남부지방에서 자생할 수 있고 야외에서 겨울을 날 수 있는 정도의 혈통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추위에 잘 견딘다. 그래서 0도까지도 견뎌요. 근데 0도까지 추위를 많이 주면 어떻게 돼요? 온도 편차가 많이 나면 잎이 당연히 떨어지고 완전히 떨어지고 꽃은 많이 달릴 거고 내가 온도 편차가 좀 덜 나면 잎이 그렇게 많이 안 떨어지고 달린 상태로 꽃이 필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햇빛 많이 받고 베란다에서 키워야 되고 루저니컴은 같은 덴드로비움이지만 동남아 쪽이 원산지고 추위에 약한 편입니다. 이런 애들은. 최소한 10도 이상 놔줘야 되고 온도 편차 상관없습니다. 얘는. 아시겠죠? 그리고 이건 분갈이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얘도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놔두면 자꾸 쓰러지고 하니까 만약에 루저니컴 같은 경우는 분갈이 하시면 10호분, 10cm 정도 토분에 이렇게 분갈이 하시면 된다. 아시겠죠?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된다고 했어요. 그 다음 이제 티젠 하고 티젠이 아까 제가 원래 같이 원더랜드, 이즈미, 티젠 다 비슷하게 생겼죠? 그럼 같은 거예요. 햇빛은 중간 정도, 반근에서 반양지 사이. 그리고 화분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전혀 뭐 분갈이 안 해도 됩니다. 전혀 안 해도 돼요. 근데 만약에 하실 거면 해도 전혀 무방하다. 왜? 다시 뽑아볼게요. 조금 뽑아버렸어요. 이렇게 뽑아서 확인을 해야죠. 내 눈으로. 오, 바크 쌩쌩하고 뿌리 이상 없어요. 그러니까 분갈이 안 해도 되고 또 이 상태니까 바크 좀 채워서 이 정도 쪽으로 숯에 감아서 분갈이 하시면 돼요. 그리고 플라스틱 분, 톱은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마지막 이게 가장 큰 애가 최근이죠. 여기가 백발보고, 그렇죠? 할머니, 할아버지 쪽이고 여기가.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최대한 붙여서 심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분갈이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다만 되겠죠? 왜 식재하고 문제 없으니까. 근데 뽑았는데 뿌리가 상했다든지 식재가 상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무조건 바로 분갈이 하시는 게 무조건이다. 그렇죠? 눈이 강하지만 분 큰 거 제발 얘를 심는데 그렇게 제가 큰 분 쓰지 마세요 하는데도 이렇게 심어. 어려워요. 죽어요. 어떤 분들은 난 그래도 크던데요. 네, 되게 힘들게 크겠죠. 아차 실수하면 다 썩어서 죽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다 뭐 이렇게 여러 개 심는 거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자, 티젠. 그 다음에 벌벌 필름이 있었죠. 저희가 오세라툼하고 로피아이. 이게 같은 벌벌인데 전혀 다른 느낌이죠. 오세라툼은 야들야들해서 매는 꽃이 피는데 너무 이뻐요. 이거를 어떤 데 심으면 이쁠까라는 고민을 제가 많이 했는데 얘네들은 사실 부작, 분경 뭐 이런 데 다 이쁘고 그러면 비바리움, 테라리움 쪽에도 굉장히 좋고 이게 벌벌 필름이 정말 좋은 식물인데 이렇게 많이 안 알려져 있죠. 이 자체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이렇게 선 떨어져서 이렇게 탁 하나 떨어지고 가는 선들이 거기 꽃도 펴주고 이런 것들은 낮은 터분이나 그런데 심어서 거리로 해서 키워도 되고 나중에 이게 처지잖아요. 처지는 거 감안해서 낮은 분에다가 이렇게 처지는 거 감안해서 좀 낮춰서 낮은 분에 심어서 이렇게 늘어지게 하고 이렇게 구멍이 있는 거나 있어서 걸 수 있게끔 더 늘어지면 그런 것도 되고 아니면 붙여도 되고요. 그래서 됩니다. 그리고 이 벌벌 필름이 로피아이는 꽃이 크죠? 이만해요. 아주 재밌어요. 정말 이뻐요. 이렇게 앞에 끄떡끄떡 움직이고 꽃은 약간 오렌지빛 같기도 하고 노란빛 같기도 하고 향은 귤 향입니다. 오스라드타면 향이 나지 않고 이런 벌버 필름 종류들은 거의 다 추위에 약하고
10도 이상 유지해야 되고 빛 쐬면 안 돼요. 반그늘 쪽에서 키우는 게 좋다. 그래서 비바리움이나 테라리움 쪽에서 약간 그 LED 등에서도 충분히 클 수 있는 그런 식물입니다. 아시겠죠? 러브필름 아시겠죠? 그리고 분갈이는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돼요. 똑같아요. 뽑아보면 아시겠죠? 이제 스스로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파이어 갈라하고, 사파이어 갈라는 그냥 잘 커요. 이번에 받으신 것 중에 사파이어 갈라 보면 밑에 아래쪽에 약간 하엽지든가 약간 노란색들이 있어요. 그거는 그 처음에 들어올 때 대만에서 한국으로 들어왔을 때 환경 적응하면서 저는 좀 사파이어 갈라는 조금 빛을 많이 좀 주고 키운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잎이 위에는 단단하잖아요. 사파이어 갈라는 그냥 잘 큽니다. 그래서 포트가 요만한데 조금 더 큰 분으로 수태 감아서 옮기셔도 되는 거고. 이 지하우 썸머가 이거 너무 좋은 품종이에요. 원종이 아니지만 원종 같은 느낌이 들고 색도 굉장히 독특한 색이고 이쁘고 향도 너무 좋죠. 진짜 기분이 좋아지고 맑아지고 상쾌해지고 향수 같은 그런 느낌이 나고, 꽃도 진짜 호접처럼 이렇게도 많이 달리기도 하는데 하나씩 이렇게 이어서 나가니까 또 오래 가고 아주 많은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뿌리도 보면 뿌리가 이렇게 좋죠. 아주 좋죠. 그래서 분을 갈면 돼요. 근데 저는 이런 호접 계통들은 부작할 때는 모르겠지만 보통은 뭐 토분에도 많이 가시는데 얘네들은 일단 바크 안 쓰는 거 전 좋아해요. 바크 쓰면서 문제 많이 생깁니다. 탈수 증상이 많이 생겨요. 그리고 질소결핍도 좀 생기고, 두 번째는 이런 애들은 그냥 플라스틱 분에 키워도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부작에 키워도 되고, 만약에 토분으로 심어서 키우시는 분들은 토분에 심은 채 이렇게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케이스에. 잘 말라요. 그리고 자, 여기 있으면 얘도 수태하고 다 이상이 없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면 조금만 더 감싸서 키워도 되고, 요거 받은 대로 그냥 키워도 됩니다. 이렇게 받은 대로. 그냥 받은 대로 계속 키워도 돼요. 뿌리 나올 때까지. 어떻게? 그냥 이렇게 넣어놓고 키우면 되죠. 이런데. 아니면 이렇게 넣어놓고 키워도 돼요. 이렇게. 플랜트 커버처럼 이렇게 넣어놓고 키워도 됩니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단, 지하우 썸머러브를 실패하신 분들이 많아요. 뿌리도 멀쩡해요. 튼튼해. 근데 잎이 노랗게 하나씩 떨어지면 사라져. 그래서 제가 원인을 찾는데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농원에 여러 군데가 나타났어요. 이렇게 빛도 세게 해보고 다 해봤어. 도대체 너는 왜 그러니? 농원에서는 잘 크긴 하는데 받으시는 분들이 너는 도대체 왜 성격이 그러니? 했더니 답은 찾았습니다. 얘는 빛이 되면 안 돼요. 우리도 저희 농원에도 보면 빛이 있는 쪽하고 빛이 적은 쪽에다가 쭉 우리 직원분들이 이렇게 해서 걸어놨어요. 잎도 진해요. 그러니까 노래지는 게 병이 아닙니다. 빛이 조금만 세도 얘는 안 돼요. 될 수 있으면 반그늘 무조건. 베란다에서 나가면 어떻게 돼요? 잎이 하나씩 떨어져 죽게 되죠. 아시겠죠? 지하우 썸머러브는 어떻다고요? 빛이 안 센 게 좋다. 그리고 향은 너무 좋아. 아니 어떻게 이런, 제가 호접이 워낙 화려하고 이쁘긴 한데 얘는 정말 독특하죠. 이쁩니다. 지하우 썸머러브 말씀드렸고, 이제 마지막 파표도 굉장히 좋은 품종이죠. 그죠? 아시죠? 파표 좋아요? 괜찮습니다. 매력 있죠. 왜? 관엽 같은 느낌이 있어요. 잎선이. 그러니까 이런 거죠. 같은 건데도 우리 브라시디움 쟁웨스팟, 그러니까 이게 슈퍼 기프트잖아요. 귀한 선물. 그냥 이쁘죠, 선. 이쁘지 않아요? 아름답지 않습니까, 벌브가? 그냥 관엽 같은 느낌이 들어요. 관엽하고 우리 화해식물하고 차이 아시죠? 관엽은 또 꽃이 피는데 잎이 더 꽃보다 아름다우면 우리가 관엽이라고 하죠. 잎에 대한, 그러니까 꽃도 피고 모든 식물은 꽃이 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벤자민 나무가 있고 고무나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있죠? 우리 드라세나 계통 행운목 같은 것도 꽃 피죠. 그래도 꽃도 이쁘긴 하는데 그보다는 잎이 더 관상 가치가 있고 그래서 관엽이라고 하는데, 그런 두 가지 관엽 느낌도 충분히 잎을 이렇게 감상할 수 있는데, 최고봉은 뭐죠? 그런 잎을 감상하는 건 역시 파표죠. 핑크스카이. 잎 이쁘잖아요. 그냥 기분 좋지 않습니까? 요런 애는 나중에 처졌잖아요. 온실에서 눌려서 그런 거거든요. 철사나 이런 걸로 잡아서 이렇게 해서 펴서 이렇게 놔둬주면
한 일주일 정도면 그때 놔두면 어떻게 해요? 그대로 큰다. 이렇게 잎은 잡을 수 있어요. 이렇게 이쁘죠? 이쁘잖아요. 그리고 약간 잎은 보면 이렇게 홀로그램 같은 무늬가 있어 자체로 이쁘죠. 근데 파피오는 오늘 제가 보여드렸던 모든 난은 다 어떤 난이요? 착색난이었고요. 파피오만 지색난입니다. 땅에 뿌리를 두고 사는 애지 나무에 사는 애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출란이나 이런 것처럼 그죠? 그 다음에 뭐 비슷한 게 뭐 있을까요? 세오란도 그런 것 있고 그 다음에 프라그미페디움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뭐라 하죠? 요강꽃 뭐 개브랄란 이런 것들이 다 지생이에요. 그래서 부여부에 키워도 되고 다 되는데 지생은 완전 말랐다 주면 안 됩니다. 약간은 촉촉함을 유지해주고 키워야 되기 때문에 이런 토분을 쓰면 안 된다. 국산 토분은 될 수 있으면 안 쓴다. 그 이유는 뭐냐면 자 이거는 독일 토분이에요. 이게 더 좋다 이게 더 좋다고 말할 수 없어요. 얘는 물을 빨리 말리는 역할을 하고요. 요거는 위약을 발랐던 아니 온도를 좀 더 높이 올려갖고 물을 약간 그러니까 통기가 덜 되고 덜 말리는 표현이면 어떤 화분이 더 낫냐면 당연히 통기가 덜 되는 화분이 파피온 좋다. 아니 없으면 플라스틱이 낫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토분도 기능이 다 틀리다. 자, 제가 이거 뽑아볼게요. 얘를 자 뽑습니다. 분을 갈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제가 볼 때 이 정도 사이즈면은 뭐 내년까지 키우는데 전혀 지장은 없는데 뿌리는 어떤지 파피오가 되게 애매해요. 아 저도 모르겠어요. 아 얘가 뿌리가 많이 없네요. 자 볼까요? 뽑았습니다. 오 생각보다 많이 있는데 지금부터 이제 나가는 거예요. 자 여기 지금 아주 이쁘게 솜털처럼 이 잡아보시면 이런 지생란들의 특징이 이렇게 뿌리가 자잘한 솜털로 돼 있어요. 이렇게 아시겠죠? 근데 털었어요. 다 털어볼게요. 과연 그냥 심어야 되는지 이런 경우 제가 대충 느낌을 보니까 얘는 분갈이를 안 하면 큰일 날 뻔했네요. 아마 저희 핑크스카이가 다 그럴 거예요. 똑같을 거예요. 왜? 저희가 분갈이하고 키우고 얘가 지금 10년 넘게 키웠거든요. 그러고 정상적으로 자라긴 하지만 이렇게 식재가 오래되고 해서 썩은 뿌리가 많죠. 이게 만약에 이게 착색난이었으면 심각한 일이 생겼지만 지색난이기 때문에 습하도 괜찮고 잘 견디니까 괜찮았어요. 자, 바크도 보니까 오래돼서 이렇게 부식이 되어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핑크 스카이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막 건드리면 떨어지죠. 분들은 다 어떻게 해요? 분갈이를 해라. 하세요. 자, 이렇게 만지기만 해도 새 뿌리, 죽은 뿌리와 산 뿌리가 구분이 가죠. 이렇게. 아까 뿌리 되게 많은 것 같은데, 그죠? 근데 지금 이제 윤곽이 드러나죠? 어떤 뿌리가 살아있는 뿌리인지. 자. 아주 이 친구가 이제 표본이 되는 거예요, 지금. 자. 이제 구분 날 거예요. 자. 이 뿌리하고 이 뿌리 구분해 보세요. 죽은 뿌리하고 산 뿌리. 느낌이 틀리죠? 자, 더 안쪽에는 썩은 게 있나 볼까요? 이 안쪽에. 제가 여기 잘 모르겠다. 눌러보니까 딱딱해요. 색깔도 괜찮아요. 이거는 푸석 들어갔네요. 그럼 얘는 죽은 뿌리. 얘도 푸석. 죽은 뿌리. 산 뿌리, 죽은 뿌리, 죽은 뿌리. 모르시면 이렇게 눌러보시면 돼요. 색으로도 구분이 가지만, 다, 요거는 보니까 좀 간당. 어디 볼까요? 이건 죽은 거예요. 보세요. 이렇게. 벨라민층은 파괴됐고, 원뿔이 있죠. 줄기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이렇게 하고, 다 이제 멀쩡해요. 특히 이런 거 생장점이죠. 이렇게. 일반 착색난 생장점하고 틀리죠. 이렇게 하고, 이 원뿌리는 살리냐 죽이냐는 원뿌리도 될 수 있으면 반수경일 때는 모르지만 그러지 않을 때는 원뿌리는 이렇게 파랗죠. 요거는 괜찮고 이렇게 생긴 거 있죠. 이렇게 이런 거는 이렇게 끊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가위로 끊든 간에 이렇게 끊고 네 이렇게 그래서 물에다 또 다시 한번 막 헹구면 이제 완전 윤곽이 드러납니다. 산 뿌리와 죽은 뿌리. 그 다음에 이렇게 죽은 뿌리죠. 이렇게 이런 경우 무조건 갈아야 된다. 지금부터 분을 지금 갈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처분. 그죠? 잠시만요. 앉아있을 때는 배 나온 게 안 보였는데 배가 나오거든요. 자, 깔망. 아래쪽에 굵은 바크 12에서 18mm. 어느 정도 까냐면 분 높이가 예를 들어서 좀 낮으면 덜 깔아요. 좀 깊죠. 그리고 전혀 사는 데는 지장 없는 뿌리를 갖고 있지만 이 뿌리가 저 밑에까지 내려가 있지 않고 이쪽에 많이 몰려 있죠. 그런 이런 경우에 저는 굵은 바크를 좀 더 넣어줍니다. 이 정도 선까지. 자, 보시면 이렇게. 그 높이가 이 정도죠. 근데 더 낮게 깔아도 되고 더 많이 깔아도 되는데 저는 이 정도. 그러니까 뿌리가 지금 많이 털려 나가고 새로운 뿌리는 지금 살아 있어요. 그죠? 이 정도면은 이 정도 좀만 더 넣을까요? 넣고 오키드 볼 한 4알 정도 넣어주시고 일단 넣어요. 쭉 끝까지 넣습니다. 자, 끝까지. 자, 이렇게 끝까지 넣어요. 나중에 제가 끝까지 넣는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넣습니다. 넣고 자, 넣고 바크를 그냥 넣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넣어요. 이렇게 뭐 만지고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자, 그냥 넣으세요. 최대한 낮게 넣고 넣으세요. 넣고 이제 치면서 아니면 치면서 흔들면서 올려줘요. 얘를 살짝 여기 잡고 요 부위를 잡은 다음에 흔들면서 올려줍니다. 이렇게 해서 높이까지 내가 원하는 높이까지 올려주죠. 그리고 나서 간단하게 들어가서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자, 보이시죠? 원에 깊숙이 넣어서 빼면서 했기 때문에 안에 뿌리 사이에 바크가 살살살 잘 들어가죠. 그죠? 그리고 나머지 보면 이렇게 뿌리가 좀 떠있죠. 이렇게. 여기 나와 있잖아요. 요번에 이제 여기를 이렇게 채워줍니다. 이렇게 채워줍니다. 이렇게. 채워주고, 요렇게만 해도 끝나고요. 여기서 조금 더 깔끔하게 키우고 이제 물을 이제 여기다 담궜다 저명간수로 키울 때 이게 떠버려요 자꾸. 이럴 경우에는 수태를 얇게 아주 얇게 깔아주면 돼요. 그러면 미관상도 좋고 습도도 유지해주죠. 그렇죠? 이럴 때 수태는 뭐 아주 고급 수태는 쓸 필요 없고요. 다음 주에 저희가 수태 판매합니다. 수태를 너무 많은 분들 기다리시는데 고급은 뉴질랜드는 못 구했어요. 정말 실내산이지만 뭐 쓰는데 전혀 지장이 없기는 농가에서 쓰는 것보다 좋은 거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저희가 판매하니까 이렇게 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저명간수하고 물을 이렇게 줬을 때도 막 튕겨나가지 않으니까 좋고 습도도 유지해주고 모양도 이쁘죠. 그리고 기드볼을 이렇게 끝. 그런 다음에 분갈이를 한 다음에 자 분갈이를 할 때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수태로 했어요. 만약 수태로 분갈이하면 물을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안 줘도 되죠. 수태에서 이렇게 물기가 많으니까. 바크는 항시 바싹 말라있는 상태예요. 이렇게 분갈이를 했을 경우에는 물을 주죠. 근데 처음에는 저명간수를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물을 줘야 되냐면 샤워기로 자 보시면 이게 와이어리 있으면 좋은데 이게 무선으로 하려고 그랬더니 소리가 음질이 안 좋았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자 따라오시죠. 이렇게 보시면 샤워기를 틀어서
이렇게 물을 쫙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바크나 이런 데 있는 찌꺼기를 싹 빼주고, 보시는 것처럼 물이 묻어도 덜 마르죠. 빨리 안 마르죠. 이게 토분을 유약을 쓰든가 아니면 아주 온도를 높게 해서 구우면 이렇게 현상이 되는데, 이게 왜냐면 난용이 아니라 관염용이고, 그리고 이런 지생란들한테 심었을 때 좋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하시는 거 아시겠죠? 저 친구는 아주 잘 크겠네요. 잘 커서 내년에 예쁜 꽃을 피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분갈이 하니까. 자, 이상으로 제가 오늘 다소 길긴 하지만 난장터에 판매했던 제품에 대해서, 품종에 대해서 영상 알려드렸고요. 마지막 우리 소장님이 부탁하신 게 있어요. 원더랜드, 막실라리아, 포켓러브 등을 단독주택에서 키울 때 어떻게 키워야 되냐. 근데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아니라 단독주택과, 그죠? 아파트하고 뭐가 차이가 있어요? 단독주택도 아파트와도 똑같아요. 유리창 있고요. 거실이 단독주택은 거실이, 그러니까 베란다 있을 수도 있고 테라스라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안쪽은, 단독이든 아파트든 그 안쪽은 거실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니까 거기다 두는데, 단독주택이 유리한 거는 바깥에 내놓을 수 있다. 비를 맞힐 수 있다. 요게 좋은 거예요. 그러면 막실라리아 같은 경우는, 근데 지금 내놔도 됩니다. 근데 아마 안에 있다가 바깥으로 직사광선 맞으면 잎이 탈 수는 있어요. 그래서 약간 거쳐서 들어오는 햇빛 정도로 바깥에 내놔도 됩니다. 근데 언제까지? 원래 내놓고 키웠으면 괜찮은데 지금 내놓지 마세요. 왜? 약간 따뜻하게 때 갑자기 바깥에 나가면 요새 온도가 뚝 떨어지니까 추워할 수 있어요. 갑자기. 적응이 안 돼서. 근데 원래 막실라리아, 포켓러브는 그냥 봄이 되면 4월 이후 되면 그냥 내놓으세요. 4월부터 내놓으면 잎 다 타도 괜찮아요. 다시 쫙 올라옵니다. 이 포켓러브 같은 경우는. 막실라리아는 약간 적응하고서 내놔야 되고, 아니면 정 안 되면 나무 그린이나 이런 거 약간 비춰서 반양지 쪽에다 놓으면 너무 좋죠. 왜? 비를 맞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통기도 잘 되니까 그냥 알아서 잘 커요. 정말 무럭무럭 큽니다. 원더랜드는 똑같은 상황이에요. 단독주택에서 유리하니까 내놓을 수는 있지만 빛에 약하다 그랬잖아요. 타요. 그래서 안 내놓는 게 좋고, 만약에 내놓더라도 반양지 쪽, 반그늘 쪽에 내놓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막시나 포켓러브는 장마철에 비가 계속 많이 와도 분이 아직 크지 않은 상태라면 그때도 잘 적응하지만, 이 온시계열이나 이런 애들은 야외에 내놔서 비 맞출 때 장마철이 좀 길어져서 태풍 오고 빛을 못 보고 일주일 열흘 정도 가면 어떻게 돼요? 병이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한 번에 훅 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안 하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 아주 깁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분갈이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부분 때문에 길었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작은 아씨들 협찬 기념 두 번째, 저희가 다양한 이벤트, 특히 뭐죠 그거? 아까 나왔던 친구 있잖아, 달팽이. 너 어디 갔어? 이 친구 어디 갔지? 하여튼 어디쯤 가고 있을 거예요. 찾아야지. 그 달팽이 약하고, 그 다음에 수태, 그 다음에 이런 관여분 가는 거 예쁜 거 있어요. 네덜란드산. 그거를 저희가 저가로 세일해서 판매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말도 건강하시고, 네, 행복하시고, 저도 건강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주말 보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난이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화이팅!